안녕하십니까. 인간 시스템 디자인 공학 전공의 김유창 교수입니다. 오늘은 산업재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산업재해라 하는 것은 사업장에서 일하다가 다치거나 병드는 것을 산업재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브레이크 교수 정의에 따르면 산업재해란 관련하는 산업활동 의 정상적인 진행을 저지하고 또는 방해하는 사건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의를 주로 다루고 있습니다. 이 장에서는요. 따라서 이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의는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산업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 설비, 원자료, 가스, 전기, 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 기타 업무에 기인하여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이완된 것을 말합니다. 즉 산업재해라고 하는 것은 근로자가,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근로자가 아닌 사람이 다치거나 병드는 것은 산업재해가 아닙니다. 그래서 근로자가 가장 중요하고요. 또 하나는 업무에 관계되는, 즉 이 근로자도 업무에 관계돼서 다치거나 병들거나 죽는 것을 산업재해라고 하지, 업무에 관계되지 않으면은 이 산업재해에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즉 학생들은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에 학교 오다가 학교 건축물에 의해서 다치더라도 이건 산업재해가 아니게 되겠습니다. 버스에서 학생들이 교통사고 나서 다쳐도 이건 산업재해가 아니고요. 거기서 일하는 운전하시는 분은 업무에 관계되기 때문에 산업재해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사망은 말할 것도 없고요. 부상 또는 질병에 이완되는 것을 우리가 산업재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산업재해라고 하는 것은 근로자가 업무에 관계되는 어떠한 일을 하다가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이완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미국 같은 경우는 1일 이상 요양을 요하도 산업재해로 인정하는 데 반해서 우리나라에서는 일본과 마찬가지로 4일 이상 병원에 요양을 요하는 것을 우리가 얘기를 합니다. 즉 간단하게 하루 정도 좀 다치는 것들을 산업재해로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여러분들께서는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가끔 신문지상에서 보면은 산업안전보건법상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들은 어떠한 제재를 취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업안전보건법상 이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 하면은 여러 가지 사업주로서 의무를 이행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중대재해의 용어를 여러분께서 꼭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중대재해라는 것은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경우, 또 3개월 이상 요양을 요하는 부상자가 동시에 2명 이상 발생한 경우, 부상자 또는 질병자가 동시에 10인 이상 발생한 경우를 우리가 중대재해가 발생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큰 재해이기 때문에 지역사회에 영향을 끼치고 또 사람들이 큰 다치기 때문에 중대재해는 발생하지 않도록 각 사업장에서는 노력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 이제 사고와 재해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사고가 났다 해서 모두 재해가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사고의 어떤 종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고는 무재해 사고하고 재해 사고 두 개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인명이나 이제 물적, 일체적 피해가 없는 사고를 무재해 사고라고 합니다. 뭐 다치거나 물적 손실이 없는 걸 얘기를 하는 거죠. 재해 사고는 사고 결과로서 사람이 다치거나 어떤 물적 손실을 수반하는 사고를 얘기합니다. 그러나 우리 산업재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다치는 사고만 산업재해로 하고요. 물적 손실 사고는 우리가 산업재해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즉 큰 건설 현장에서 건물이 무너져도 재산상 손실은 많지만 사람이 다치지 않으면 우리가 산업재해가 발생했다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제 재해의 종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재해는 우리가 천재에 의한 천재지변,
사람에 의한 인재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이 구별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예방이 가능하느냐 가능하지 않았느냐의 차이가 있겠습니다. 천재지변은 지진, 태풍, 홍수, 번개와 같은 걸로서 이러한 것들은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합니다. 대책이라고 하는 것은 피해를 최소화시킨 대책이 마련돼야 됩니다. 즉 지진이 일어났다고 해서 뭐 땅을 잡고 있을 수도 없고요. 태풍이 안 오게 막을 수는 없습니다. 단 이러한 것이 발생을 하면 피해를 최소화하는 대책들을 우리가 강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천재지변은 누가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비행기 지연도 천재지변에 의한 것들은 우리가 배상을 하지 않는 것과 그 이유입니다. 인재는 사람에 의해서 발생한 재해로서 이것은 예방이 가능한 재해를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방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사고가 났다는 것은 누군가 무엇을 잘못했다는 사람의 실수라든지 관리의 부족이라든지 어떤 이유를 우리가 찾을 수가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대부분의 재해는 여기 인재에 해당이 됩니다. 특히 우리 산업재해에서는 공장재해가 가장 중요하죠. 그래서 근로하다가 다치는 상해, 어떤 화학물질에 의한 중독, 직업병, 화재 폭발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주로 다루게 됩니다. 광산도 산업재해에서 굉장히 중요해요. 사고도 많이 나고 한번 사고가 나면 크게 다치는 사회가 이 광산재해의 특징입니다. 그러나 우리 한국에서 광업이 많이 쇠퇴하고 있기 때문에 최근에는 광산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사고는 줄어들고 있는 추세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교통재해, 항공재해, 선박재해 이런 것들은 주로 예방이 가능하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안전하면 반대가 재해라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위험은 그 결과적인 현상으로서 우리가 재해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즉 위험한 데서 어떤 재해가 발생하는 거죠. 위험하지 않으면 재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안전의 반대는 재해가 아니라 위험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신문지상에서 보면 위험한 작업 환경, 유해한 작업 환경 이렇게 가끔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이 용어는 굉장히 중요하니까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기 바랍니다. 위험한 작업 환경은 물체, 환경에 의해서 부상의 가능성을 갖고 있는 것을 우리가 위험한 작업 환경이라고 합니다. 어떠한 물체가 떨어져서 사람이 다칠 가능성이 있는 작업 환경을 우리가 위험한 작업 환경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러한 부상들을 우리가 예방하는 것들을 우리가 안전 업무다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또 어떤 사업장은 유해한 작업 환경이라는 얘기를 합니다. 이것은 물체 환경에 의해서 질병의 발생이 필연적인 경우를 얘기를 합니다. 즉 유해한 화학물질의 농도가 굉장히 높아요. 여기서 일하면 병 걸릴 게 거의 필연적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유해한 작업에서 발생했다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이러한 유해한 작업을 환경을 관리하는 것들을 우리가 산업위생, 산업보건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산업재해라고 하는 것은 이러한 안전과 이 보건 업무를 총괄해서 우리가 산업재해를 예방하는 업무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안전에서 가장 중요한 위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위험은 기계적 위험이 있습니다. 어떤 기계와 물체의 접촉에 의한 위험 있고요. 그 다음에 어떤 물체물로 낙하라든지 튕겨가지고 접촉하는 이 물리적 위험, 그 다음에 어떤 구조적으로 갖고 있는 구조적 위험이 우리가 기계적 위험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기계적 위험은 작업 중에 가장 중요한데 대부분의 사고가 이 부분에서 발생합니다. 즉 기계의 작업이 이루어지는 부분입니다. 프레서 작업에서 작업점이라고 하는 것은 금형과 그 작업물이 만나는 부분, 즉 물건이 만들어지는 부분을 얘기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화학적 위험은
주로 화재 폭발에 관계된 위험입니다. 폭발성 물질, 발화성 물질, 또 어떤 독극물에 의한 생리적 위험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화학적 위험이라고 합니다. 주로 화학의사에서는 이러한 위험 요소가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적극적으로 관리를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 에너지에 대한 위험이 있습니다. 특히 전기 에너지에 의한 감전 과열 사고, 그 다음에 어떤 열 에너지에 의한 화상, 방사선에 의한 방사선 장애,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에너지 위험이라고 하고요. 작업적 위험이 있습니다. 작업 방법에 따라서 위험이 있고요. 장소적 위험이 있어요. 정리정돈이 잘 안 됐거나 협소한 공간들은 우리가 이런 작업적 위험이라고 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부터는 우리가 산업재해 발생 이론을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학자들이 산업재해가 왜 발생했는지 발생 이론을 연구를 해서 발표를 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유명한 이론이 하인리흐 도미노 이론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도미노 게임이요. 한 골패가 다른 골패를 넘어뜨려서 연속적으로 발생하는 것을 우리가 도미노 게임, 도미노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인이라는 학자는 산업재해의 여러 가지 발생 원인을 이 도미노 이론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도미노 이론으로 설명한 이론들이 많이 있죠. 동남아시아의 한 나라가 공산화가 되니까 주변의 국가들이 도미노처럼 공산화가 됐다든지 그런 이론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인리흐는 이 5개의 골패가 있는데요. 이 5개의 골패가 첫 번째 원인이 발생하면 다음 두 번째 원인을 발생시키고, 세 번째 발생시키고, 네 번째 발생시키고, 다섯 번째를 발생시켜서 동시에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일 첫 번째 요인이 가계 및 사유 환경입니다. 즉 유전적인 요소와 환경적인 요소들이 재해가, 어느 나라는 재해가 많이 발생하고 어느 나라는 재해가 적게 발생한다. 그래서 이러한 가계 및 사유 환경이 좀 문제가 되는 사회에서는 사람이 거기서 결함이 발생합니다. 성격이 급하거나 지식이 부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격도 급하고 좀 지식이 부족하면 사람은 불안전한 행동을 하게 되고요. 물체는 불안전한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사람은 불안전한 행동과 물체는 불안전한 상태가 만나게 되면은 사람이 이제 사고를 내게 됩니다. 사고 냈다 해서 항상 산업재해가 발생하는 건 아니에요. 교통사고가 났다 하더라도 사람이 다치는 상해가 발생해야 이 산업재해가 발생합니다. 물론 사고가 발생하지 않으면 이 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않지요. 그래서 이 5가지 중에서 하나만 제거를 해도 산업재해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인리흐는 이 세 번째 단계, 사람의 불안정한 행동과 물체의 불안정 상태가 제거가 가장 효과적이다라고 주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현재 모든 산업재해 이론에서 예방을 하자라고 하면 사람의 어떤 불안정한 행동을 예방하고 물체는 안전한 상태가 되도록 유지하는 것들이 산업재해 예방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되겠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처음 주장하는 학자가 이 하인리흐가 되겠습니다. 하인리흐는 처음 산업 안전을 학문적으로 체계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의 이론은 산업 현장에서 굉장히 많이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다가 하인리흐 무슨 이론이다 라고 하면 이거 어느 정도 좀 중요하구나 라고 이해를 하고 좀 열심히 공부하면 좀 좋을 걸로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버드의 도미노 이론에 대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인리흐, 다시 하겠습니다. 하인리흐 도미노 이론은 가계 및 사유 환경이 있어요. 이런 것들은 우리가 제어를 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이 버드는 이러한 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사업장 내에서 요인을 찾아서 이걸 도미노로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이 버드는
관리가 부족한, 제어가 부족하다. 즉 안전활동들이 부족하면 어떤 기본적인 원인이 발생한다. 그걸 우리가 포엠이라고 합니다. 머신 메디아 매니지먼트, 즉 인간적인 요인, 머신 설비적인 요인, 메디아 작업적인 요인, 매니지먼트 관리적 요인, 즉 이러한 기본 원인이 발생하고요. 이러한 기본 원인을 우리가 관리하지 못하면 직접 원인이 이제 발생하게 됩니다. 직접 원인은 하이니어 이론과 같습니다. 사람은 불안정한 행동과 물체의 불안정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관리를 못하면 사고가 나고요. 사고가 나면 이제 상해가 발생합니다. 하이니는 이 직접 원인이 가장 중요하다고 했는데 이 버드는 직접 안으로 제거만으로선 재해가 일어나고요. 이 기본 원인의 제거가 가장 중요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요 기본 원인, 이 포엠에 의한 관리를 주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현재 많은 사업장에서는 어떠한 사고가 발생을 하면 인간적인 어떤 대책, 설비적 대책, 작업적 대책, 관리적 대책을 강구해서 다시는 재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어떠한 안전활동을 우리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 이제부터는 재해 발생의 원인에 대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인은 중요하겠죠. 이 원인만 제거를 하면 우리는 재해를 예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간접 원인이 있고요. 직접 원인. 그 다음에 사고 재해가 발생합니다. 도미노 게임과 이론과 비슷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직접 원인은 물체의 불안정한 상태, 사람의 불안정한 행동과 직접 원인이고요. 어떤 관리상의 원인, 학교교육청 원인, 이런 것을 우리가 기초 원인이라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기술적 원인, 교육적 원인, 신체적, 정신적 원인, 이러한 것들을 전부 묶어서 우리가 간접 원인이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특히 우리 한국에서는 어떤 기술적인 위험도 많이 있고요. 그보다는 안전교육이 부족해서 이 안전에 대한 경험과 지식이 부족해서 사고가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교육적인 원인을 찾아서 제거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원인이 어떻게 서로 관계가 돼서 재해가 발생하는지 재해 발생 메커니즘에 대해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메커니즘에서 산업재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외부의 에너지가 근로자와 신체에 충돌작용해서 근로자의 생명기능, 노동기능을 감소시키는 것을 우리가 산업재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제일 처음에 이 간접원인, 안전보건관리상의 어떤 결함이 발생해서 원인이 발생을 합니다. 이 안전보건 관리를 잘못하면 사람은 불안정한 행동을 하게 되고요. 물체는 불안정한 상태가 빠지게 됩니다. 그러면 이 물체의 불안정한 상태에 빠진 물건을 우리가 기인물이라고 하고요. 기인물로 인해서 어떤 가해물과 불안정한 행동을 하는 사람이 서로 접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두 가지가 만나서 우리가 이 재해가 발생을 한다라고 보겠습니다. 즉 우리가 안전관리를 잘 못하면 크레인에서 와이어 로프를 관리 감독을 잘 못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와이어 로프가 이제 불량이 발생해서 불안정한 상태에 빠집니다. 또 관리를 잘못하면 사람은 크레인 작업할 때 밑으로 지나다니지 않아야 되는데 그 밑을 지나다니는 불안정한 행동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불안정한 행동을 한 사람과 이 크레인의 와이어 로프가 끊어지면서 이 침이 사람의 머리와 접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재해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막아내면 재해까지는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불안정한 상태가 중요한데 어떤 게 있나를 보면요. 물건 자체가 결함이 있을 수도 있고요. 또 어떤 방호장치가 정지장치들이 결함이 발생할 수도 있고요. 작업 장소라든지 복장이 결함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작업 환경 결함, 그
그다음에 작업 방법의 결함, 이런 것들을 우리가 불완전 상태라고 하고요. 불완전 행동들은 안전장치가 있어도 뭐 무효화시킨다든지, 있어도 사용하지 않는다든지, 불완전 상태가 있어도 그 방치를 한다든지, 보호가 있어도 사용을 하지 않는다든지, 또 어떤 급유라 수리 점검할 때는 운전 중에서 하지 않아야 되는데 뭐 운전 중에 수리를 한다든지, 뭐 기름을 넣는다든지, 점검을 한다든지, 이런 것은 다 불완전 행위가 되겠습니다. 또 위험한 장소에 접근, 뭐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이 불완전한 행동이다라고 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재해의 발생 형태를 보면 집중형, 연쇄형, 복합형이 있습니다. 집중형은 발생 요소가 독립적으로 발생해서 일시적으로 그 요인이 집중되는 형태를 얘기하고요. 연쇄는 한 가지 작용이 다른 것을 연쇄 반응을 일으켜서 재해가 발생하는 걸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재해는 이 집중형과 연쇄형이 복합한 형태로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산업재해의 구조를 보면은요, 그 이가 에너지를 얘기합니다. 에너지가 어떤 물체에 부딪혀가지고 우리가 그 물체가 망가지는 경우, 이런 것은 우리가 산업재해는 아닙니다. 또 어떤 에너지가 어떤 삼자를 다치게 했다, 이것도 산업재해가 아니에요. 에너지가 어떤 근로자를 다치게 하면 이것을 우리가 산업재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즉 사람이, 작업자가 걸어가는데 공사 현장의 천정에서 망치가 떨어졌다, 이 망치의 위치 운동 에너지가 근로자를 강타하면 우리가 산업재해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두 번째 형은 사람이 에너지 형태로 들어갑니다. 전기 에너지가 흐르는데 여기 사람이 들어오는 것을 우리가 얘기를 합니다. 이러한 것을 예방 대책을 할 때는 사람이 이 전기 에너지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면 예방 조치가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또 사람이 에너지가 돼서 물체를 부딪힐 수가 있어요. 즉 추락재해가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즉 사람이 에너지 형태가 돼서 물체와 충돌한 경우를 얘기를 하고요. 네 번째 형태는 에너지 속에 사람이 일하는 것을 말할 수가 있습니다. 즉 소음에 있는 데서 사람이 일해도 귀가 먹는다든지, 유해한 화학물질에서 사람이 일을 할 때 우리가 질병에 걸리게 됩니다. 이러할 때도 우리가 산업재해가 발생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재해의 통계적인 분류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재해를 여러 가지로 분류를 할 때 뭐 일반적으로 포괄적일 때는 그 사망, 중상해, 경상해, 무상해 뭐 이렇게 나눕니다. 업종별로 좀 차이가 있는데 이렇게 분류를 많이 하고요. 그러나 이제 상해 정도별로 국제노동기구에서 정한 분류가 가장 중요합니다. 사망은 여러분 다 아시겠고요. 영구 전노동 불능재해는 영원히 전노동을 할 수 없는 재해입니다. 즉 살아있되 근로자로서 기능을 할 수 없는 재해를 얘기합니다. 두 팔을 잃었거나 양눈을 잃으면 살아있되 일을 해서 우리가 돈을 벌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우리가 영구 전노동 불능재해라고 합니다. 영구 일부 노동 불능재해는 영원히 일부 노동을 하지 못하는 재해, 어떤 절단상해에 의해서 팔의 기능을 영원히 잃었다, 이런 것을 영구 일부 노동 불능재해라고 얘기합니다. 주로 장애가 발생한 재해를 얘기를 하고요. 일시 전노동 재해는 일시적으로 전노동을 할 수 없는 재해를 얘기합니다. 즉 병원에 한 달을 입원했다 그러면 일시적으로 전노동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일시 일부 노동 불능은 일시적으로 일부 노동을 할 수 없는 재해를 얘기합니다. 하루에 2시간씩 뭐 일을 할 수 없는 재해들, 뭐 이런 것을 통원치료 같은 것을 얘기를 하게 되고요. 응급처치 상해는 간단하게 응급처치 후 일할 수 있는 재해를 응급처치 상해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재해에 의한 상해의 종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동부에서는 이렇게 13가지를 우리가 그 상해의 종류로 구분을 하고 있어요. 나머지 것들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지만은 몇 가지 용어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골절이 가장 많은데 뼈가 부러진 상해를 우리가 골절이라고 하고요. 동상은
뭐 좋은 접촉에 의해서 생긴 장애. 그 다음에 부종은 국부 혈액순환 이상으로 몸이 퉁퉁 부어오르는 장애를 얘기를 합니다. 자상은 칼날 등 날카로운 물건에 찔린 장애를 우리가 자상이라고 하고요. 일부에서는 찔림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좌상은 타박상이라고도 하는데요. 그 피부 표면보다는 피하 조직 또는 근육부를 사친 장애를 우리가 좌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찰과상은 피부 표면을 스치거나 문드러져 벗겨진 상해, 창상을 창, 칼 등의 베인 상해를 우리가 창상이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화상은 우리가 고온에 접촉된 상해를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재발생 형태별로 이것을 우리가 사고 형태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떤 사고 형태냐? 한번 대부분 다 아는데 몇 가지 좀 여러분들이 잘 모르는 것들을 제가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락은 사람이 떨어진 걸 우리가 추락이라고 하고요. 전도는 사람의 평면상에 넘어졌을 때 우리가 전도 사고가 발생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충돌은 사람의 정지문에 부딪힌 경우, 낙하는 어떤 물건이 떨어져서 사람이 다친 것을 낙하사고라고 얘기를 하고요. 비례는 물건이 튕겨가지고 사람이 맞은 경우를 얘기를 합니다. 못을 박다가 못이 튕겨서 눈을 찔린다, 이런 것을 우리가 비례라고 하고요. 협착은 물건이 끼어진 상태, 말려진 상태, 즉 신체의 일부가 어떤 기계라든지 물건에 끼어가지고 사고가 발생한 사고를 협착이라고 합니다. 이 협착 사고가 실제로 산업 현장에서는 굉장히 많이 발생을 합니다. 감전은 여러분 다 아시겠죠? 전기의 에너지에 의해서 우리가 사람이 충격을 받는 경우, 화재는 뭐 불이 난 경우, 그 다음에 최근에는 무리한 동작, 부자연스러운 자세나 동작의 반복으로 입는 상해를 우리가 무리한 동작에 의해서 사고가 발생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쪼그려 앉는 자세라 무릎을 구부려서 앉는 자세나 허리를 숙여서 중량물을 드는 자세들은 허리를 아프게 할 수가 있습니다. 또 손의 반복 동작에 의해서 어깨가 아플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무리한 동작에 의해서 발생했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고온이나 저온에 접촉된 것을 이상온도 접촉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유해물 접촉을 우리가 들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형태를 우리가 사고 형태, 재해 발생 형태별 분류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여기까지 여러분들과 이 산업재해에 대해서 일반적인 특성과 원인, 발생 원인, 그 다음에 형태, 그 다음에 상해의 종류, 사고 형태 등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고요. 중요한 용어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집중해서 공부하면 이 산업안전관리를 좀 더 즐겁게 공부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